바로 시작합시다.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흐름을 좀 알려줄게요. 되게 쉬워요. 일단은 처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를 봐봐. 궁금한 게 뭔지를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궁금한 게 뭐야? A랑 B 차가 지금 궁금하지?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두 가지예요. 식을 하나만 줬는데 그 식 하나로 A 빼기 B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식을 두 개를 줘요. 오케이? 식을 두 개를 줘가지고 A도 구하고 B도 구해가지고 내가 저기는 A 빼기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벌써 식을 몇 개 준 거야? 한 개 준 거야. 그지? 얘는 벌써 X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요 식을 하나 준 거지. 접한다는 거니. 그 다음에 점을 줬다는 것도 사실 뭘 준 거야? 식을 하나 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여기는 요 1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식을 하나 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식을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식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값, B값을 다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판단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알았죠? 판단 먼저 하고 하는 거야. 일단 문제 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쟤를 내가 완전히 다 구할 수 있을까? A랑 B 각각 다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식 두 개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식 두 개가 주어져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 풀어야지 라는 생각까지 한 다음에 이제 펜을 내고 풀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해결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면 돼. 그럼 두 번째 봐봐. 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희들한테 좀 생소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거든. 근데 사실 보면 되게 쉬워요. 봐봐. 여기 있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 그랬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점의 개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식을 사용했었어? 판별식을 사용했었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이 0이었으면 몇 개?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은 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얘가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m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m에 대한 식으로 나와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뭐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지. 얘가 지금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m이 4보다 크거나 또는 뭐가 돼요? m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이 상황에서 똑같이 등호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m 값이 4거나 또는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여기 등호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된 거니까 등호 m 값은 뭐가 됩니다? 0에서 4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는 이 얘네들이 결국 fm이라고 했거든. 오케이? fm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fm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봐봐 0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 이럴 땐 전부 다 몇 개씩? 두 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씩 이렇게 그냥 쭉 그려주면 돼요. 요거 이해되니? 2니까 2라는 숫자. 그러니까 뭘 그릴 거냐면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라는 거는 y는 2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다시 요걸 한번 잘 이해해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fm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거냐면 m값이 4보다 크거나 혹은 m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얘는 두 개예요. 이런 뜻이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m값이 0에서 4 사이였을 때는 얘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m이 4이거나 또는 0이었을 때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되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fm이라는 값이 2라는 값을 갖는데 얘 그래프는 나중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y는 fm 이런 그래프였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y는 2라는 그래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0이라는 그래프 그려주고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각각 그려줍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얘가 지금 0이잖아. 여기 얘가 4였어.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서는 뭘 그려주세요? 얘를 그려주세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서는 얘를 그려주세요. 그치?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기는 여기는 얘 2였을 때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2라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클 때니까 빵꾸 뽕 뚫려 있는 거고 쭉 이렇게 그려줘.
0보다 작을 때니까 빵꾸 뚫려 있는 거고 여전히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m값이 다시 m값이 0에서 4 사이일 때, 이 부분에는 그래프 뭘 그릴 거냐면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그려줘. 오케이? 그 다음에 4일 때랑 0일 때랑은 다 뭐랬어? 1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1,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fm의 그래프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x축이 아니라 m축이었겠지. 이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상황 판단해가지고 요거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봐봐. 두 포물선이래. 이번에 두 포물선이 서로 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 얘 판별식은 뭐가 됩니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양수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얘가 2차 함수고 2차 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똑같아요.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판별식 양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판별식 뭐겠어요? 0이겠지.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판별식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는 결국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원래는 뭐였어요? 근의 개수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요거랑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얘랑 얘를 가지고 내가 2차식을 만들어 버리면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얘를 다 넘겨버리면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이 되죠. 맞아요? 다 넘겨버리면은 2차식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판별식이 양수였을 때는 얘랑 얘는 9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접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때는 얘네들 안 만나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얘가 2차식이고 여기는 얘가 1차식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2차식이고 여기는 얘가 그냥 0이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 자체가 몇 차식이면 2차식형 모조리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돼요. 봐봐.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거 두 개의 교점을 판단해 달래 라는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여기 잘 봐봐. 얘랑 얘랑 같다라는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은 다시 x 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그죠? 여기서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요거 싹 넘겨버리면 얘도 3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결론이 뭐가 나왔어? 2차식이 나왔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도 얘는 얘라는 방정식의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그걸로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그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이 2차식이 되면은 걔에 대한 판별식으로 모조리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인드를 잡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 포물선 이렇게 돼 있어도 나는 얘는 얘라고 같다고 놓고 판별식 써야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래요. 이런 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럼 접점의 x좌표가 1이랬어. 무슨 말이냐면 1 집어넣어도 얘 1 집어넣은 값이랑 얘 1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는 뜻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한다면 얘는 f1은 뭐가 됩니다? g1이 됩니다라는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접한다는 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데 여기는 이 점에 x 좌표가 지금 얼마야? 1이라는 이런 소리였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a값, b값, 그값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결 전략 짜갖고 계산하면 돼요. 됐나요? 네. 됐죠? 오케이. 자, 4번. 요건 못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됐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됐고요.
자, 이런 문제 한번 봐봐. 자, 10-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얘를 해석하고 싶어.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봐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랑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요런 함수 하나 있고요. 요런 함수 하나 있고요. 요런 함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요거 두 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은 내가 요거랑 요거 두 개 지금 A랑 B가 있기 때문에 얘랑 얘 교점을 지금 현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 교점과 여기는 요 교점, 요거 두 개를 지나는 요런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여기는 얘라고 할까? 얘가 만약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8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가 y는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는 거잖아. 물론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겠지만 지금 현재 기울기가 음수니까 대충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쳐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해서 내가 얘랑 얘 교점을 구할 방법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도 여전히 얘랑 얘인 거지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랑 다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랑 다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교점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저기 쟤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요거 넘겼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의 그는 뭐가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군요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군요? 2였군요라는 뜻이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어디다가 넣었을 때 얘에다가 넣었을 때 y 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2,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2 넣으면은 y값 4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7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7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있는 얘였잖아, 얘.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였는데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얘를 지나는 두 개의 점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각각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4는 뭐가 되냐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8 이렇게씩 하나 나오고요. 저기는 쟤도 집어넣어 주면 7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8 이렇게씩 두 개가 나오게 되겠다. 그렇지?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내가 원하는 a 값, b 값 각각 계산할 수 있게 돼. 됐죠? 이런 식으로 흐름 잡고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다시 봐봐. 문제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잘 봐야 돼. 다시 두 개의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을 지난다고 해가지고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려고 시작을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현재. 그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줘버렸잖아. 그치? 그럼 나는 차라리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두 개의 뭘 구합니다. 연립해서 교점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그 교점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항상 문제 풀 때 흐름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 8번으로 갈게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너희? 한번 해보자. 어렵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지? 맞아요. 그럴까봐 한번 시도해보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되게 어렵지. 그냥 뭐라는 거야? 그치? 어떻게 풀어? 그치, 뭐라는 거야? 일단은 지금 상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 판단이 저렇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치?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문제들은 저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뭐랬어? 꼭지점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뭐 포물선이 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생겼을 것 같아. 일단은. 그치?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여기 AB의 중점이 2분의 1,1이 됐어. 이거 봐봐.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어차피 얘가 포물선이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상관없이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어쨌든. 그치? 이렇게 지났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났을 때 그 결과가 여기는 얘가 만나는 이 교점과 이 교점의 중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는 소리야? 2분의 1,1이었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뭘 준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 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만나는 그 교점 자체의 중점이 교점의 중점이 지금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1, 그건 얘가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요거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2가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 gx는 사실 뭐였구나? 2x였구나. 여기까지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뭐야? 지금 여기는 얘 AB의 중점을 지금 2분의 1,1이라고 준 거고 꼭지점의 좌표 1,2라고 줬는데 그 직선이 지금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네?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절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진 않겠지. 여기가 1,2였으니까 걔보다 큰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겠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겠네. 그치? 그런 식으로 내가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요렇게 그렸다고 판단해 볼게요. 근데 봐봐.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는 건 그럼 확실해진 거잖아, 결국은. 근데 여기는 중점이 여기였다면 다른 한 점은 당연히 얘보다 이쪽으로 간 거만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만큼 여기는 요 점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결국은 여기는 얘도 지나야 돼. 여기는 0,0이라는 점까지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이 저기는 저 fx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냥 그림만 가지고 푼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이 함수의 식을 만들 필요도 없이 0,0과 1,2를 지나는군요. 그냥 이렇게 답해주면 끝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게 판단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기는 이 문제를 너희가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꾸 좌표평면 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x축이 있었어, y축이 이렇게 있었어. 분명히 여기에 1,2라고 하는 요 점이 지금 무슨 점이라고 했어? 꼭지점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지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점이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 요렇게 만나는 요 점에 얘랑 얘의 중점이 뭐였다는 소리야? 2분의 1,1이었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다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2분의 1,1이었다는 소리는 결국 이 직선 자체가 2분의 1,1은 무조건 지나야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됐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뭘 찍어줘? 여기다 2분의 1,1을 찍어줘.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원점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니까 이 직선은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거 기울기가 얼마나 돼요? 2분의 1,1 이렇게 된 거니까 기울기가 2였어요. y는 2x였어요. 여기까지 확보가 됐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점입니다라고 판단. 됐죠? 그럼 다른 점. 다시 얘랑 다른 한 점의 중점이 얘라고 했으니 그 다른 한 점은 당연히 0,0이었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2차 함수 될 이 점을 지나는 꼭지점이 1,2인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y는 fx였겠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고등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너희가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그냥 문제를 보고 직접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뭔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문제 자체. 알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이게 교점이지 뭐 0,0이 교점이지 뭐 그 다음에 1,2가 교점이지 뭐 그래서 A, B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여기는 요점 두 개 써주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문제에서 뭘 원했으면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식을 원했으면 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저기 제 꼭지점이 뭐였으니까? 1,2였으니까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여기 얘가 뭘 지나고 있어요 지금? 0,0 지나고 있잖아요. 일단 0 집어넣어주고요. 일단 0 집어넣어줍니다. 그럼 0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였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은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fx까지 딱 구할 수 있어요. 그날 자잘할 필요 없어. 처음에 다 어려워요. 누구나 잘 안 돼. 하다 보면 늘게 되는 거야. 알죠? 됐어요?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할 수 있어. 누구나. 알지?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되짚어 보세요. 자잘할 필요 없으니까. 자. 저 봐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이해됐지? 네. 확실히 이해됐지? 그럼 너희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긴 그 뭐야 참 쉽죠 그 뭐지? 밥 아저씨 그런 느낌이니 혹시? 진짜 쉬운 거지. 이게 연습만 되면 진짜 쉬워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공부를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그래프 그리면서 해석했거든. 처음부터. 그랬더니 되게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중3 때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프 표현을 함수 표현을 줬는데 그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그래프를 계속 그렸어요. 그랬더니 뭐 되게 잘 풀려. 근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그래프를 막 안 그리고 막 되게 어렵대. 근데 그래프를 딱 그려줬더니 오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난 수학 선생님 해야겠다. 그러죠. 그래프를 다 그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그래. 안 그려본 걸 다 못하지. 봐봐, 낙서 하잖아. 그지? 낙서에서 그림 그리잖아. 맞아? 그거랑 똑같아. 그냥 그리면 돼. 낙서 처음부터 되게 예쁘게 내 맘대로 잘 그려지니?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런 거야. 계속 연습은 아니지만 계속 낙서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가끔 보면 되게 마음에 들고 그러지 않니, 낙서가? 그지? 그런 거야. 그래프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들게 그려지고.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다음 10-9번 보세요. 얘도 지금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생각을 해봐봐. 그래프 그려가면서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상황. 자꾸만 그려보세요. 그리라는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봐봐, 얘들아. 너무 이렇게 막 꼭지점 다 찍어가면서 막 다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자,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렸어. 됐어. 그지? 직선. 봐봐. 여기 있는 요 점 위에, 이거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랬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졌다는 소리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 이게 끝이야. 이거 뭐 어려워, 그지? 괜찮잖아, 그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봐봐,
여기 있는 요 모든 점들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거 찾고 싶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내린 게 최소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내린 게 최소도 아닐 거야. 여기 꼭지점에서 내린 게 최소일까? 봤더니 요쯤 어딘가에서 내린 게 최소일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내린 게 최소인지 요 근처 어딘가에서 내린 게 최소긴 한데 정확하게 어디가 최소인지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몰라. 그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직선이 있어. 그치? 이 직선이 이렇게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거기 있는 그 점 말고 다른 점은 다 요 점에서 내린 거보다 더 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여기 딱 붙여놓은 그 직선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직선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접점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내가 원하는 최소인 길이였을 거고 요 점의 좌표가 뭐구나? A, B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누가 시켜서 이게 이런 게 처음엔 잘 안 되지 물론, 그지? 처음엔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씩 너희들은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여기까지 해결이 됐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이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몰라. 근데 이 직선에서 뭐 하나는 알고 있어. 기울기는 알고 있어. C 이렇게 하자. 여기 A랑 B가 있으니까 C 이렇게 했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C 값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판별식서.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 이렇게 생긴 얘랑 이렇게 생긴 얘랑 지금 뭐 하고 있대? 접하고 있다며. 맞아?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 지금 현재?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랑 연립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요. 얘네들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c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얘 판별식 4분의 d 공식 가봤더니 1 마이너스 1 더하기 c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빵입니다. 됐나요? 근데 c가 얼마였구나? 빵이었구나. 어이구 여기는 c가 빵이었구나. 여기까지 구했어. 그 얘 왜 구했을까? 요 점의 좌표가 궁금했잖아. 그치? 요 점의 좌표라는 거는 결국 얘랑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점의 x 좌표만 구할 수 있다면 끝이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c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c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얘랑 연립을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x 이렇게 놓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뭐가 될 테니까 빵이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전제곱은 빵이에요. 즉 x는 1이었군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x 좌표는 뭐였군요? 1이었군요. 그러면 얘는 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값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 y 좌표도 1이었군요.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였구나? 1,1이었구나. 답은 2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렇죠?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가는 생각이에요. 항상. 알았죠? 재밌죠? 다음 어휴 어려워. 수학은 왜 이렇게 어렵니 그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학은 이거 하기도 지겹다. 익숙해짐과의 싸움이야.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 그거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어색하잖아. 안 친해서 그래. 조금 익숙해지면은 진짜 되게 쉬워요. 정말 쉬워져. 처음엔 다 어렵지.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어. 선생님도 처음에 운전할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 선생님 원래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 이정 선생님이랑 우리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면 좋은 게 뭐냐면 시야가 탁 트여 있잖아. 완전히 탁 트여 있잖아. 차를 처음에 딱 운전을 하는데 이게 앞에 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해서 안 보이는 데가 있잖아. 네.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처음에 운전을 진짜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분명히 나는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이렇게 틀었는데 막 갑자기 사람이 팍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여기 사각지대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막 어색하고 되게 힘들었거든. 계속 처음에 그래서 운전하지 말까 그냥 오토바이 계속 타고 다니까 그러다가 겨울에 너무 개추운 거야. 그래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막 되게 천천히 막 달리고 막 그랬었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얘가 있는데도 그냥 다 보여. 물론 이제
감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보여. 그러니까 투시 능력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 정황상 해가지고 그게 다 보이게 돼.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처음에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고 잘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야.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익숙해질 때까지만 고생하면 돼. 그렇죠? 익숙해질 때까지 고생을 안 하면 당연히 익숙해지지 않겠지. 그럼 계속 어려운 거야.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요 문제 별표. 내일이 시험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별표를 치라는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뜻일까요? 처방돼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중요한 문제라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니까. 처음 수업 나와요. 아니 이거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이거 달라. 근데 흐름이 똑같아. 아니 똑같다는 말 안 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근데 나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영상?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이 문제 아니야. 정말 이 문제 아니야. 생각의 흐름만 잡으면 돼요. 알았지? 되게 중요해. 아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 여기 범위 아니잖아요. 이거 범위 맞아요. 어? 네? 바뀌었다. 범위 맞아. 범위 바뀌었어요. 누가 흐트러? 너네 둘 중에 하나 아닌가? 2차 2차 함수까지 들어갑니다. 2차 함수까지 딱 들어가요. 2차 함수까지. 그러니까 고차 함수, 그러니까 3차, 4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까지 딱 들어가. 오케이? 쌤, 그러니까 그 복수수도 안 나갔다 하고는 그하고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모르겠어요. 12시까지 얘네들은 막 미친듯이 달리고 있을 거야. 우린 내일 좀 쉬면서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 거기는 구리에는 지금 양소고 애들이 되게 많대. 높은데요? 응? 높은데요? 높은데. 양소. 양소 되게 많대. 되게 많대. 그래서 이겨야 되잖아, 우리가. 고난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지? 맞아요. 원래 저거는 남자이 검증보다 큰데. 자, 볼게요. 자, 이 포물선이랑 여기 있는 얘가 접한다는데 어떻게 접한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한대? 접한대. 오케이? 다시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 식은 무슨 식입니다? A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근데 그 항등식이 사실은 이 식이니? 그건 아니지. 맞아? 그렇다고 이 식이니? 그것도 아니지. 맞아? 무슨 식이야? 접한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니? 그것도 아니지. 왜? 접한다며.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접한댔어. 오케이? 무슨 말이야? 얘 뭐가? 판별식이 0입니다가 A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접한다, 판별식이 0입니다. 다시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 여기는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라는 뜻. 됐어요? 한번 가보자 그럼. 자, 그럼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다 넘어갔더니 뭐가 됐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m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n은 0입니다라는 되게 복잡한 식이 돼버렸는데 여기는 얘 판별식을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2a 더하기 m 요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는 빵입니다라는 이 식이 a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 됩니다 라는 뜻이야. 됐죠? 그러면 일단 가만 보니까 여기는 요 2차나 여기는 요 2차는 없어지게 생겼다, 그지? 여기 1차분점 보자. 1차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뭐가 나와요? 4m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a에 대한 항등 없네요, 그죠? 됐어? 요거밖에 없었네. 그럼 얘는 그냥 뭐였어? 4ma 이렇게 됐었어. 더하기 여기는 얘에서 뭐가 나왔냐면 m제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4n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뭡니다? 빵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분명히 뭐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 A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 요 앞에 있는 부분이랑 요 뒤에 있는 부분이 각각 뭐가 돼야 되겠군요? 빵이 돼야 되겠군요 라는 해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M값은 얼마였어요? 빵이었어요. 그러면 M이 빵이라며.
그럼 여기 n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오케이? 다시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이 해결 전략은 항상 가지고 가는 건데 A에 대한 항등식이 뭐가 항등식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야, 이거 어렵다. 이걸 어떻게 풀니? 처음. 연습 문제 선생님 다 풀어줄게. 다 풀어주고 그 다음 너희가 풀어보는 걸로. 그렇지? 제이스 요번 숙제는 연습 문제 10단원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내일까지 해오는 거. 그렇죠? 할 거 너무 많아요? 주말에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연습? 연습? 근데 연습 문제 근데 이거 몇 문제 안 돼요? 내일까지 연습인데. 하이메스 최대 최소라. 할 수 있어? 할 수,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되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 오늘 한 거 남은 거밖에 안 남은 거야. 오늘 다 했니? 안 했나 보네. 선생님 왜 습관리 시간에 습관리 시간에 하스칼리 시간에. 이거 하스칼리 시간에. 지금 하이메스 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메스 하는 거 하이메스만? 그러면 내일 수업 시간에 이거 할까? 네. 어차피 못 어차피 그거 좋겠어.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 선생님. 남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간 것들은 쉬워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선생님이 스스로 못할 것 같은 것만 지금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풀어준 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은 분명히 가져야 돼.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또 물어보면 돼요.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인데 그리고 강의 찍어놨잖아. 그치? 강의 언제든 보면서 다시. 자 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 포물선이랑 여기는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어디서 만난대?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네? 이게 무슨 뜻일까? X 꼭지점이 X, Y, X가 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려졌나봐. 좀 이렇게 그려졌나봐, 그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나봐. 맞아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건 아니지. 이렇게 그려졌나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요렇게 만나고 있었나봐 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결국은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1x에 더하기 2k 더하기 4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봤을 때 그 방정식에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알파였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얘가 베타였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맞죠? 이 방정식의 해가 저기는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라며.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봐봐. 여기는 요 직선은 딱 주어져 있는 직선이니까 이게 x 더하기 1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양수였으면 얘는 무조건 y가 무조건 양수였겠지. 그죠? 여기는 얘도 양수였으면 여기는 얘도 무조건 y가 양수였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신경 쓰고 싶은 대상은 뭐냐면 여기는 이 알파랑 여기는 이 베타가 둘 다 뭐였으면 좋겠어요?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k x 더하기 2k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는데 그 두 근이 모두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제? 실근의 부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실근의 부호.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아이고 그럼 두 근이 합이 양수였으면 좋겠군요. 두 근의 곱도 양수였으면 좋겠군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근데 얘는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고 지금 판별식은 0보다 컸으면 좋겠군요.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봅니다. 두 합은 뭐야? 2k잖아. 2k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두 개의 곱은 2k 플러스 3이잖아. 여기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분명히 지금 봐봐. 함수 그래프 포물선 직선 가지고 뭔가 해석했는데 결론은 뭘로 났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로 결론이 났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너희 언제니 공개 강의했을 때 공개 강의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2월에 강의했을 때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정식도 또 부등식도 여전히 함수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었어. 오케이?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되게 힘든 문제가 돼버려. 그렇지? 함수를 지금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문제 푼 거고 어떤 문제는 방정식인데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방정식인데 부등식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 등등 되게 많습니다. 부등식은 대부분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방정식에서 해결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항상 우리는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 여기는 이 근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씩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처음에. 근데 이게 개념이 완전히 딱 머릿속에 딱 틀어 박히잖아. 그러면 미적분까지 그냥 완전 공짜로 가는 느낌이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미적분에서도 매일 이것만 하거든. 오케이? 미적분이 함수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건데 그 함수 해석하는 게 결국 방정식으로 해석했다가 또 부등식으로 해석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지금 요 문제 풀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너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표정들 보면 나는 못하겠어 라는 표정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해야 되는 부분이야. 나는 못해. 선택권이 없어요. 너희는 해야 돼. 알았죠? 못해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수학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조건을 줬잖아. 그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조건이면 단이라는 단서까지 붙여가지고 주진 않았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 모르겠다. 깜짝이야. A, B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A, B 구했어요? 네. A는 구했어. A랑 B 구했는데 A, B를 다 구했어요? 왜 이게 그러면 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혈렉은 썼니? 네. 네. 그럼 잘 구했어요.
유리수라서 플렉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유리수라서 플렉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좋았어. 근데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 봐봐. 잘 봐봐. 그림을 대충 그려. 이참 그렸다, 그지? 이참 그렸어요.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저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뭐 직선인데 직선 대충 그려 이렇게. 됐죠? 그럼 가만 보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 하나, 여기는 요 점의 좌표 P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의 다른 점의 좌표, 여기는 얘가 뭐야? 지금 Q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요 점에 뭘 줬어요? X좌표 줬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줬어. 다시. 얘라고 할게. 얘를 Q라고 하자. 여기 얘를 아까처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그림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준 겁니다.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요 상황을 한번 해석해봐. 요 상황을 해석해봐.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는 b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었잖아. 이거 다 넘겨줘.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빼기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뜻이지. 어이구, 근데 여기는 얘 가만 보니까 이거 무슨 수? 유리수. 그지? 여기는 얘 무슨 수? 유리수. 여기는 얘 무슨 수? 유리수. 근데 여기는 얘 무슨 수? 무리수. 뭐가 보여? 켤레근이 보여. 맞아? 자,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됐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겠구나? 마이너스 b겠구나. 맞아?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잖아, 그지? 그러니까 b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랑 두 개 곱하면 뭐겠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지? 맞아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러니까 a는 얼마고요? 3이고요. b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1 플러스 다시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는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뭐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r이라고 했는데, y축 포물선이 y축과 만난대. 여긴 얘가 뭐 1이었겠지 지금. 여긴 얘가 지금 r이었나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냐면 봐봐, 1 플러스 루트 3 여기 있어, 그지?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1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에 0이라는 점이 있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y축을 여기다 이렇게 딱 그어준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TQR 넓이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에 지금 뭐가 궁금하군요. 넓이가 지금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했대. 근데 다시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지금 a가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3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였다는 소리야? 그렇지, 0,3이었다는 뜻이네. 그죠? 여기다 지금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까? 3이 나오니까. 그게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치? 왜? 왜 잘못 그려진 거야? 여기 꼭지점이어야 되는 거야, 0,3. 얘 보니까. 맞아요? 맞니?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0,3인데 지금 여기가 0,3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잘못 그리긴 한 거잖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뭐가 궁금하군요. 넓이가 좀 궁금하군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럼 봐봐, 지금 그림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지.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지금 원래 정확하게 이제 지금 구해놓은 그 형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해보면은 요렇게 그려지면 얘가 지금 3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2였잖아. 맞아?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요렇게 자르면 여기가 1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렇게 되는 요런 직선이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는 요 점의 요 좌표가 지금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의 좌표까지 해서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에 이 삼각형에 지금 뭘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쨌든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것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일단 요 점의 좌표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도 알아야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나가지 마. 요 더 이상 나가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평면 좌표 얘기야. 오케이? 이 문제 여기 왜 나왔는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저 답은 구할 필요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죽을라 그러네 진짜. 13번. 잘 쉬었다 하자. 자, 13번 봅시다.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과 y는 2x 더하기 k가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 다음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랑 q라고 하고요. 직선 y는 2x 더하기 k와 x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지금 4일 때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해결 전략을 한 번씩 짜봅시다. 그렇죠? 해결 전략을 짜봅시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일단 교점 두 개를 줬어. 교점 두 개를 줬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두 개를 딱 놓고 요거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지금 얼마입니다? 4라고 줬어요. 그치?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넓이의 합이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k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 전략을 짜면 좋을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죠. 처음 보면.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줬고요. 여기 있는 얘를 줬어요. 오케이? 두 개를 줬어. 근데 여기 있는 이 k 값이 여전히 지금 난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은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요 방정식, 즉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얘가 알파고요. 여기 얘가 지금 뭡니다? 베타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요 기울기를 줬거든. 우리 직선에서 기울기를 줬다는 얘기는 뭘 줬다는 얘기냐면 얘 곱하기 얘를 줬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무슨 소리야? 얘분의 얘를 줬다는 얘기야. 맞아요? 얘분의 얘를 2라고 줬대. 그러니까 이 길이의 몇 배입니다? 2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이 길이의 몇 배입니다? 2배입니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을까?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는 가만 보니까 어떤 직선에 이렇게 생긴 요 직선에 뭐예요? x 절편입니다. 맞아요? x 절편이니까 y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그 x 값이 x 절편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고 요거 2로 나눠주니까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됩니다. 여기까지 또 구할 수 있겠네. 됐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또 표현할 수 있지. 맞아? 왜냐면 여기 있는 얘는 베타니까 베타 빼기 얘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얘 빼기 알파였을 거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요거는 이 길이의 2배라고 알고 있고 이 길이의 2배라고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은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되는 거야. 맞아요? 다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그 길이는 그 길이의 제곱이 여기 있는 요 넓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또 여기 있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이의 제곱이 또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어. 됐나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일단 좀 한번 상황을 살펴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갑분싸. 그냥 이거잖아.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 있지. 맞아요? 요거의 지금 뭐야? 제곱이죠. 맞아?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 요거 전체 제곱이 지금 나는 4라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동의하니? 됐어? 네. 다시 여기는 요 길이가 얘가 베타잖아. 베타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k였단 말이야. 얘 빼기 얘 한 거랑 얘 빼기 얘 한 거가 각각 이 길이랑 이 길이니까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한 합이 지금 4입니다 라는 뜻이야. 문제 상황에서. 됐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 식 한번 정리해볼게요. 요거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마이너스도 여전히 다 플러스로 바꿔버려도 상관없지. 제곱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베타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2 다시 그냥 베타 k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K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어? 더하기. 여기 얘를 전개해봤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K 더하기 4분의 K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다? 4입니다라는 뜻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요 식을 잠깐 다시 간단히 정리해봤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됐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K가 됐고요. 더하기 뭐가 되니? 2분의 K제곱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런 뜻이네. 됐나요? 근데 봐봐, 난 분명히 여기 있는 요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만데? 마이너스 2인데 알파 베타는 얼만데? K 마이너스 3인데 라는 사실 알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됩니다. 곱셈50편이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3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분의 K제곱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 식을 한번 계속 정리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K제곱 먼저 쓰고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2K 합쳐서 4K 이렇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4에다가 요 4랑 4는 없애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했더니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3입니다. 그러면 다 2를 곱해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2는 뭐예요? 0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2 또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그치? K 값은 뭐가 됐어요? 2 또는 6이 됐어요. 이렇게 됐나요? 근데 봐봐. K는 여기 있는 얘가 K지.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제가 6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쟤는 얼마였다는 소리야? 2였다는 소리야. 그렇게 다 보여주면 돼. 화장실 올라갔다 오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봐.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한번. 근데 이거 봐봐. 이 선생님 설명해주는 게 너희들한테 이해하라고 이해해주세요라고 설명해주는 거지 포기해주세요라고 설명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해해주세요. 해봐. 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서 푸냐면 봐봐. 잘 봐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봐. 선생님은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문제야. 그냥 생각하는 거야. 문제 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봐. 그러면은 봐봐. 분명히 여기 있는 요 넓이랑 여기 있는 요 넓이의 합이 지금 얼마입니다? 4입니다라는 지금 정보를 나한테 줬어요. 그지?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K 값을 구하고 싶잖아. 현재.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있지? 여기는 요 넓이를 한번 봤더니 여기는 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분명한데 분명히 여기서 기울기를 줬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얘랑 여기는 얘의 비가 2였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의 2배가 이 길이입니다라는 뜻이고 그럼 결국 나는 이 길이만 알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뜻이 돼.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 그냥 따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알아도 여전히 나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돼.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요 상태에서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점이 2개가 이렇게 있대. 수직선상에 점이 2개가 딱 있대. 그러면 내가 요 길이가 궁금하면 당연히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이게 무슨 점인가? 여기가 무슨 점인가? 요 2개에 관심이 있잖아. 맞아?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2개 빼버리면 그게 이 길이야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에 좀 관심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에 관심이 생긴 거고 여전히 여기 있는 요 점에 관심이 생긴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얘 뭐였으니? x절편이었으니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이렇게 내가 쓸 수 있거든? 딱 k에 대한 식으로 바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는 사실상 보니까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은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면 그 근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너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가정을 해놨더니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럼 나는 얘 빼기 얘 한 게 요 길이, 얘 빼기 얘 한 게 요 길이니까 난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이거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근데 내가 또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또 알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가정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근, 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잖아 그게. 맞아요? 두 번째, 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 계수에서 얻는다고. 오케이? 계수에서 근에 대한 정보들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K에 대한 식을 바꿔놓을 수 있으면 K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됐나요? 다들 동의하죠? 동의는 해, 그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의 흐름을 잘 잡고 가면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차근차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되게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랑 뭘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수직이니까. 됐나요? 그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그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상황들을 내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하고 정리하고 담내는 이런 과정인 것 뿐인 거야.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렵긴 해. 따라 생각할 만해. 오케이? 됐죠? 오케이. 나 혼자 된 것 같지만 자, 다음 볼게요. 14번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다. 할 수 있겠죠? 너희들 오늘 풀어봤을 거야. 그죠? 이거 할 수 있지? 해보자. 다 하지 뭐. 자, 봐봐. 지금 이런 방정식이래. 그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야.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뭐였어? k였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방법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예요. 방법은 절대값이 있으니 이 함수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 거 하나랑 이렇게 한 거 하나 가지고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오케이?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내가 직접 뭘 구해줍니다.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상황을 구해줍니다 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방정식 해석할 때. 근데 여기 한쪽은 K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요거 하나랑 요거 넘긴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K 이렇게 하나.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이거 그리기가 어려운 반면 이거 그리기는 개 쉬워요. 맞아? 근데 여기는 얘는 이거 그리기가 쉬운 반면 이거 그리기가 별로 안 쉽긴 하지만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오케이?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볼 테니까 뭐가 더 너희한테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 방법. 1번. 그래서 1번 방법을 봤더니 여기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달랬어. 그럼 우리는 먼저 절대값 없는 거 먼저 그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 뭐 해주면 될까요? 접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얘는 지금 사라지게 될 거고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1입니다. 얘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예요. 됐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얘가 얘. y는 x 더하기 k래. 그럼 저거는 기울기가 1인 거야? 직선이지. 맞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그럼 봐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니?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현재 안 만나요. 요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딱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몇 개 점? 두 개 점 가다가 여기서 세 개 점. 그지?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네 개 점. 맞아? 4개 점 가다가 여기서 3개 점. 맞아?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여기 지금 여기도 더 만나는 거야 여기도. 오케이? 더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4개 점. 아니 2개 점. 오케이? 계속 올라가 봐야 2개 점. 그치?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2개였으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부터 어디까지? 요렇게 되는 거 사이. 요 사이의 K 값을 지금 구하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됐나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그 위에 있는 요렇게 되는 요 K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야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해결해볼게요. 여기 너무 쉬우니까. 여기 얘는 요점 지난데 맞아?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뭐야? y는 뭐야? x 더하기 k란 말이야. K 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점 지정됐으니까 1,0 지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k 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 됐나요? 더 올라가봐. 쭉쭉 올라가.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점 지날 때 상황이잖아. 맞아? 여기 있는 요점 지날 때는 상황이 뭐야? 마이너스 1,0 지나는 상황이지. k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여기 k는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요 경우, 이렇게 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요 경우에 대한 답은 지금 이렇게 구해놨어요. 또는 해가지고 이제 k 값이 뭔가보다 여기는 요 뭔가보다 더 크면 됩니다. 여기는 그 뭔가 그 값만 구하면 끝이다. 됐나요?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여기는 요 k 값 구하고 싶은 거야. 접할 때 k 값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어디 접하고 있어? 얘 접하고 있지. 얘는 누구니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애지. 맞아요? 요거 이해되니? 안 되지. 잘 봐봐. 원래 그래프가 뭐였어? 원래 이거였거든.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절대값 붙여놓으면서 이거 접어서 올린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의 일부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의 일부라는 건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붙인 거다. 맞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거든 원래.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야? 여전히 y는 x 더하기 k잖아. 여기 있는 얘랑 뭐 하고 싶었어? 접하고 싶었어. 그럼 접할 때 해결 전략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k 요거의 판별식이 빵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해봤더니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빵이군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빵 이렇게 되니까 밑에 k 값은 얼마군요? 4분의 5군요. 이렇게 판단. 됐나요? 그러니까 요때 k 값이 얼마였던 뜻이야? 여기 4분의 5였다는 뜻이야. 그러면 걔보다 더 크고 싶군요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4분의 5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것 또는 이거가 답입니다. 이게 1번 풀이에요. 됐나요? 됐어? 설명은 길었지만 풀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상황을 판단해 주느라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판단해 준 그 작업만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설명을 할수록 너희들 표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번 버티자. 알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하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죠? 너희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죠? 고등학생은 능히 누구나 다 하라고 만들어낸 교육 과정에, 그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뿐. 이런 해석들이,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뭐냐면 계산이 복잡해지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중학교 때 생각이에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귀찮은 문제야. 오케이?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우리 나은이처럼 자꾸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실수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계산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알았지?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 판단 부분이 어려운 거야. 판단해놓고 계산하는 거 자체 있잖아. 이렇게까지 다 정해놨잖아 내가.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며,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며. 그러면은 이 점,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세 개만 알면 끝나. 그럼 그 세 개 포인트를 알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렵진 않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을 너희 스스로 정리하고 너희가 생각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어려워요. 그게 넘어가. 이게 못 푸는 문제야. 이렇게 돼버려. 계속 그렇게 돼버려.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 오케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극복을 해야 돼. 오케이? 극복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극복이 돼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안 생겨. 그렇지?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어야지 고등학교 수학에서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해준 풀이 그대로 외워서 너희들이 계속 진행하잖아. 그럼 너희들 미적분 가면 다 망해요.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생각 안 하면 못 풀어요. 오케이?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쉬운 단원이 미적분이에요. 이유는 뭘까? 근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도 미적분이야.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거든.
학생들은 선생님들 생각 가지고 문제 풀거든. 그죠? 그 차이. 근데 그 생각하는 훈련을 여기서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알죠?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넘어갑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옆에다 할게요. 옆에다.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하고 싶대. 그럼 나는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 풀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이야. 얘는 그냥 이 그래프 그리면 그걸로 끝. 근데 봐봐, 절대값이 있지. 맞아?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나눠서 했었어. 그지? 근데 그 나누는 방법이 되게 간단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1차였기 때문에 간단한 건데 지금은 2차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는 얘 2차를 나누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알지? 봐봐, 똑같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난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똑같이 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의 근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의 근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 그렇게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x 다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요렇게 여기가 지금 0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딱 찍어주고 첫 번째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요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 먼저 보고 싶은데 여기는 얘는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해볼 거냐면 일단 좀 나눠보자.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볼까? 완전제 곱식으로 바꿔봐. 어떻게 돼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4분의 5가 되죠. 얘가 돼야 되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래.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그러니까 얘 원래 그래프는 2분의 1, 여기 2분의 1 딱 찍히지.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돼가지고 얘 그래프가 여기 꼭 지점이 되면서 얘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였겠다. 됐나요? 대충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묶어.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여전히 4분의 1이 필요하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4분의 1에서 여기 4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가 4분의 5 여기 4분의 5가 여기는 얘의 꼭지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의 그래프는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나요? 근데 이 절대값이면 사실 이어지거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요? 네.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요점이 뭘까? 그걸 생각해보자. 여기 요점이 뭘까? 요점은 여기다 1넣든 나오는 점일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다 1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 봤더니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잖아.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그림 잘못 그렸네. 1이 나와요. 여기는 1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4분의 5였어. 됐지? 뭐가 더 쉬워? 얘가 더 쉽지, 일단은. 근데 봐봐,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개 쉬워. 봐봐. 여기 두 점이지. 이제 얘랑 누구랑 만나는 점 찾고 싶은 거야. y는 k랑 만나는 점 찾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y는 k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이거든. 이거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두 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분의 5보다 클 때 두 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죠. 맞아?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그려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계산하기는 얘가 더 쉬워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그래프 그리기가 어때? 조금 지저분하잖아, 그지? 지저분하니까 차라리 선생님도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여기는 얘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제 생각보다 깔끔했다면 여기 얘가 만약에 2라는 게 붙어 있거나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맞아? 그렇게 돼 있어도 2분의 1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면 훨씬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알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거는 뭐 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야, 사실은. 오케이? 여기는 얘도 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정 안 풀리는 경우가 더 있긴 하거든요. 됐어요? 이거 봐봐, 이게 복잡해. 이게 복잡한 것 뿐이지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 맞아요? 복잡한 게 원하는 건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15번부터. 오늘 진서는 진짜 아예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부터는 근의 분리 내용입니다. 얘들아, 내일 화기학습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그 자습 시간에 책 빈칸 채우기 하자. 알았죠? 오케이? 책 빈칸 채우기. 진짜 포기할. 그랬죠? 진짜 포기할 테니까. 내일 깔끔하게 최대 취소 배우고 바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만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남아서 보고 가면 되는데 하영이가 빨리 가야 된다 그랬나? 아니요, 이거는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100분 시험이에요. 좀 되게 힘들 거야. 그리고 영어도 하는 학생들은 영어 모의고사 보고 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배우고 바로 보면 되게 못 보지 않아요? 배우고 바로 보면 두 가지야. 그날 배운 걸 제대로 내가 완전히 소화했으면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지. 근데 최대 취소 얘기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최대 취소 얘기가 뭐냐면 내일 할 건데 봐봐. 그래프 만약 이렇게 그려졌어. 그죠? 이 그래프의 최대는 어디야? 여기지. 최소는 어디야? 이게 다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보다 완전 쉽다고 이게 쉽잖아. 이거 진짜 쉽잖아. 우리 봐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까지 딱 그려졌어. 정의역이 이렇게 잘렸나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렸나봐. 그럼 최대값 얼마야? 얘지. 최소값 얼마야? 얘지. 이게 내일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인 개념이 하나 추가되는 이제 판별식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하나만 어렵고 나머지 되게 쉬워요. 그렇죠? 나머지 괜찮습니다. 자, 가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가 1이었습니다. 이때 가능한 정수 p의 값의 합이 지금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x-p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근을 알고 있니? 안 알고 있니? 근을 몰라요, 현재. 그지? 찬이야? 앉았어요? 근을 몰라요. 그러니까 근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합니다? 가정합니다. 오케이, 여기 가정해놨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뭐였냐면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이 정보 하나 줬어. 그치? 이 정보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지금 현재 뭘로 해석하고 싶냐면 함수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오케이?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이 얘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근을 반올림 함수가 1이래. 무슨 말이야? 0.5에서 1.54입니다. 맞아요? 반올림 알잖아, 우리. 그 반올림 알잖아. 맞아요? 반올림한 게 1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0.5였나봐. 이 2분의 1이었나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이었고,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3이었나봐. 그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베타가 요 사이에 지금 존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의 위치가 어딘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여기서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y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p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한번 보여보세요.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그렇지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잡혀야 돼 지금 현재. 요렇게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게 지금 대칭축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있었다면 여기 대칭이 돼서 여기에 근 하나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뭔지 몰라도 대충 어떻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봐봐. 근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야? 얘랑 얘 사이입니다. 경계 두 개를 두고 근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의 분리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판단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첫 번째 뭘 하고 싶어요?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지?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생각하고 싶어. 여기서의 경계는 얘랑 얘의 기억이 분명하니까.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집어넣으면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거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음수가 되는 것도 얘도 분명하네.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지나게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지 현재. 맞아? 그러니까 얘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0이어도 무방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붙여줘도 상관없겠네. 이해됐나요? 네. 0보다 작다 쪽 나왔으니까 판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부등식 풀어주면 답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어? 봐봐. 여기까지 해석됐니 얘들아? 네. 이 근의 분리가 진짜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치? 근의 분리가 되게 많이 어려워. 잘 봐야 돼.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봐. 방정식의 근 하나가 어떤 경계값을 기준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어 주세요 라고. 그치? 경계값 두 개를 가지고 근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근의 분리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고, 근의 분리는 그래프 그럴듯하게 하나 그려준 다음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한 판축 해석을 하기로 했었거든. 맞아요? 근데 첫 번째 함을 봤더니 얘는 지금 0보다 작아야 되지만 0이어도 되거든. 0과 작거나 같다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는 무조건 여기는 얘가 근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 수는 없단 말이야 현재 그래프가. 그지? 얘가 이게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 쪽에 있어야 됩니다. 얘가 양수입니다라는 요 판단까지 여기까지 돼 있으면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저기다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p는 0과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p는 0보다 큽니다.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p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봐봐. 해석이 끝나면 여기까지 해석이 다 끝나면은 실제 문제 풀이는 이게 다예요. 맞아요?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지금부터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되게 좀 힘든 현실입니다. 그죠? 해석을 해야 되는 힘든 현실. 근데 봐봐. 해석도 습관이다. 진짜 습관이야. 처음에 습관 잘 들여놓으면 앞으로 쉬워요. 오케이? 지금 봐봐. 선생님이 항상 그려주는 그래프가 있어. 처음에 잘하잖아. 앞으로 다 그냥 평탄하게 갈 수 있어. 쉬워. 근데 최대한 끌다가 마지막에 잘하잖아. 그러면은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동안 되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너희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해석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 자물쇠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 해석 자체를 완전히 딱 문제를 푸는 방식을 해석으로 완전 딱 바꿔버리잖아. 그 다음부터 되게 편해요. 수학이 진짜 편해. 재밌어. 아니, 취소.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할만해져.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항상 계속 봐봐. 해석을 안 하고 언젠가 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늘질 않아요. 노력을 안 하면 내 생각 자체가 바뀌질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처음에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이게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뀐 다음에 쭉 가면 되게 편한데 계속 안 바꾸고 가다 미적분 딱 들어갔어. 이게 위기감을 딱 느끼고 그때부터 바꿨어. 그럼 나는 이동안 계속 힘들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동안 나는 계속 편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지금 바꾸자. 알지? 지금 확 바꾸자. 자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프를 보고 해석, 그래프를 보고 해석, 그래프를 보고 해석.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봐야만 해석이 돼요. 그래프를 안 보고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근해 분리는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항상.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바꿔 갑시다.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풀어보세요. 정말 그걸 해석해보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전이야? 펜 들고 그려가면서. 이거 다음에 해석이 뭔데요? 그럼 됐네. 이제 뭐 하면 돼? 한 판 쭉 하면 되잖아. 하늘씩 그럼 함 먼저 봐야지. 함. F 0은 양수님품 양수지. F1은 F1 어디 있어? 1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어디 있어? 올라가 내려가. 맞아. 음수지. 음수 나왔네. 땡큐. 한축이 땡큐. 오케이. 그냥 뭐 아니 하나 더 해야지. 경기 하나 더 있자. 이랑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기하고 그거 풀면 되는 거야. 졸린 사람. 쳤어, 세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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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냥 아무 액션이 없을지 몰랐어요. 가봅시다. 해석만 됐으면 됐어. 계산은 같이 해볼게요.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0과 1 사이에 근 하나 있어요. 그지? 그다음 1과 2 사이에 근 하나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 봤더니 양수네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렸어? 그럼 이제 뭘 보는 거야? 근의 분리 상황이자 경계는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경계 있어. 그지? 경계에서 뭐 먼저 봐요? 함수값 먼저 봅니다. 오케이? 경계에서 함수값. F0 볼게요. F1도 볼게요. F2도 볼게요. 오케이? F0부터 보자. 그렇지? F0.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위로 가요. 양수예요. 그죠? 얘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요. 무슨 수예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네요. 근데 음수인 거 발견했어요. 땡큐. 끝. 판축이 필요 없습니다. 됐죠? 요렇게 요거 세 개를 만족하면 되겠구나. 됐어요? 이제 식 써가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개념 끝. 그렇지? 해석 끝. 모든 판단 끝.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문제. 자, 0 넣어볼게요. 뭐가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네요. 이런 식 하나. 그렇죠? 두 번째, 일단 1 넣어볼게요. 그럼 7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3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요거. 그다음 세 번째, 2 넣어봤어요. 그게 뭐가 되니? 28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6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큽니다. 요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m 값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뜻.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볼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이게 m 마이너스 2에다가 m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m이 4보다 아니 2보다 크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찍어주고요. 여기 2 찍어주고 얘보다 크거나 혹은 얘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여기 1번. 여기 1번. 됐죠? 그럼 2번 갑니다. 이제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하나씩 정리해봤더니 m제곱 마이너스 2m에다가 요거랑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는 4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m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4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찍어줘요. 얘가 2번. 여긴 얘가 2번. 됐죠? 이제 3번 갑니다. 3번. 여기는 얘 봤어. m제곱에다가 요거랑 요거 해봤더니 이거 마이너스 3m이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했더니 2지. 맞죠? 근데 요거까지 했더니 0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네. 이게 0보다 큽니다. 그러면 m은 3보다 크거나 또는 m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3번입니다. 다시 3보다 여기 3보다 크거나 3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어. 됐나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세 줄짜리 찾아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치? 그러니까 m값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이거나 또는 여기 봤더니 m값은 3에서 4 사이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답입니다. 그쵸? 다시 봐봐. 여기까지 해석 끝났으면 다 끝난 거야. 다시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풀이 끝이야 사실. 그치? 여기서부터는 뭐 했어? 그냥 노가다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했어. 뭐 계산하는 동안 어려운 과정 하나도 없었잖아. 그치? 이렇게 정리 딱 해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 풀어가지고 그냥 풀어주면은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항상 풀이의 습관을 이렇게 들여놨으면 좋겠어. 해석이 끝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끝나고 계산.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7번, 이 몇 번까지 있어? 21번까지 있어? 잠깐 쉬어야겠네. 잠시.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기는 얘 두 근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요 두 근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식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kx에다가 마이너스 2k 제곱은 0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 두 근을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인수분해 되잖아, 이건? 그치? 네. 인수분해 되잖아. 먼저 관찰을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먼저 보는 거야. 알았지? 뭐 k가 있어요. 무조건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알았지? 여긴 얘는 뭐랑 뭐로 돼요? 2k랑 k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얘 두 근은 뭐가 됐어? 2k와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어. 네. 됐죠? 됐습니다.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요것도 근 있니?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참. 아 있어요. 있어요. K-1이랑 이거 k 마이너스 1이랑 1로 해가지고 둘 다 더해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요 두 근 사이에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존재합니다라는 상황이잖아. 됐어? 봅시다. 그럼 여기 0이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게 얘랑 얘를 표현해야 되는데 k 값이 사실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행제를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가만 보니까 얘랑 얘의 관계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 얘랑 얘는 지금 얘보다 얘가 1이 더 커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봐봐.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어 만약에. 그럼 얘는 어디 있다는 뜻이야? 여기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 근 사이에 얘가 존재합니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보다 큰 쪽에 이쪽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됐니? 판단해 가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얘가 요쯤에 있었겠지. 여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k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요 길이보다 2배만큼 더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이 k는 여기에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주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지?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요만큼이 2k였다면 여기 있는 이쯤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지. 됐어요? 여기까지 내가 세팅을 다 완료해 놨으면 이렇게 이건 무조건 만족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보고 k 값은 그럼 양순이 음순이? 일단 음수네요. 이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겠다. 그지? 여기가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k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사입니다.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사이면 좋겠군요. 이렇게 풀면 답이에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수학은 아니야. 그치? 수학은 아니야. 그냥 뭐야? 짜 맞추는 거잖아.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의합니까? 맞아요? 그렇죠. 할수록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18번 문제는 그냥 뭐야? 1 이하의 두 실근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냥 근해 분리 경계가 1인 거 가지고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다시 19번에 포물선 정의문제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1,2가 교점 사이에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그리죠. 자, 이거 별표. 여기 시험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별표. 중요한 문제. 잘 봐봐.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근해 분리가 떠올랐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근해 분리가 떠올랐어.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왜 그런지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포물선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나 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다시 이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교점 사이에 여기 얘가 뭐가 있었대? 1,2라는 게 있었대. 됐어? 그럼 봐봐.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 있고요.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알파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뭐야? 베타지. 맞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얼마야? 1이지. 됐어?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 됐어요? 두 근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상황이야? 1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럼 지금 저기 있는 저 상황을 난 이 방정식으로 해석하기로 했으니 난 이 함수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 알파랑 베타가 지금 1을 기준으로 한쪽은 알파고 한쪽은 베타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함 해석할 거야. 경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F1만 해석을 할 거고. 오케이? F1은 지금 가만 보니까 음수였네요. 오케이? 얘는 음수였네요. 어이구 땡큐. 끝. 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얘가 1을 집어넣어 봤어요. 이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2. 여기 얘가 음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랑 없어지고요. 얘 넘어간 거니까 a는 2보다 크네요. 답 끝났습니다. 오케이? 봐봐. 해석만 잘 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봐봐. 분명히 난 이렇게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런 방정식으로 바꿨고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다시 얘를 함수로 이 함수와 x축으로 다시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이 함수와 x축을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근해 분리 한판축 상황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함을 먼저 봤더니 음수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입니다. 이렇게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 잘 잡고 가자. 그렇지? 이런 흐름은 계속 나옵니다. 진짜로. 중요한 문제. 2개 남았네요. 어휴. 얘들아 하나만 좀 설명을 해줄게. 여태까지 선생님이 F 경계가 음수면
판축이 필요 없어요 라고 했었지. 이거에 대한 전제는 뭐여야 되냐면, 이거 잘 들어, 되게 중요하다. 얘의 전제는 뭐냐면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여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음수였을 때가 의미가 있단 말이야. 맞죠? 만약에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였다고 쳐봐. 음수였어. 이렇게 그려져. 맞죠? 그럼 여기는 얘가 음수인 함수값을 갖는 이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반대로 FP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 판추기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 설명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요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우리가 얘네를 넘기진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양수인 쪽으로 넘기는 게 습관이지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최고 차이에서 음수인데 그렇게 해석할까봐 선생님 높아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견됐다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서 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양수로 바꿔놓고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 여기 최고층에서 양수로 만들어놓고 생각하는 훈련, 그 습관을 좀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20번. 이것도 그냥 근해 분리 똑같이 하면 돼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점수 n값 구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근의 1과 2 사이, 한근의 2와 4 사이. 얘도 여전히 근해 분리로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빨리 끝내줄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